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어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죽음에서 부활한 손자크입니다.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 김사부입니다. 오, 오늘 괜찮아요. 너 은근히 성실히 준비를 그러니까. 잘해와. 항상 준비해. 왜 너 네 방송은 준비 안 해? 멘트는 준비해. 오래 준비를 안 해도 그쵸. 돼서. 자기 방송은 준비 안 하면서 애드립은 준비해 오시는 우리 김사부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무슨 일 없었어? 저는 군대랑 이제 축구 특집을 2번 하면서 이제 사실상 나는 여성 청취자분들한테는 이제 끝났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남성 여성분들? 청취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적극적인 아닐 수도 있어. 남성 청취자분들이 이거 뭐지?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생각보다 저는 강제 여행편이 하트수가 많이 찍혀가지고 이 남성분들이 나한테 뭔가 길을 나눠주신 게 아닐까.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들은 외면하고 남성은 아쉬워하는 걸로 알고 난 너무 두마리 재밌었어, 토끼다 진짜. 강제여행. 아니 제 아는 그 자매분 한 명이 이 구국기도회를 매년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모션 제로님? 네, 그래가지고 이 편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이 무너진다고 발 부르지 그치.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 방송에서 나와서 너무 웃겼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김군축님. 네. 김군축 또는 김축군. 뭔가 좀 제 자신의 정체성이 되게 약간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두 회를 거듭해가지고 약간 상남자. 쌍남자 끼가 있는 거예요. 김마초. 카리스마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되게 거만한 자세로 되게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서과장이 옆도 아니고 아, 그러네. 지금 자리 배치가 왜 좀 딴 데로 갔어? 신기하다 왜 내 했어. 옆에 안 있어, 오늘?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옆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바로 보이면 그 따가운 눈초리가 힘들지 않겠어?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죽음에서 부활하신 손잡근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저는 요즘에 계속 몸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조금 괜찮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괜찮아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외면적으로 슬림해지셨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면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렇게 뭐 엄청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는 아니고 그러면 제가 보통 머리가 아픈데 머리는 안 아프고 그냥 계속 이제 막 위가 조금 소화가 안 되고 약간의 어떤 몸살기처럼 계속 있고 몸이 피곤하고 뭐 밤에 이제 잠도 되게 자주 깨요. 꿈을 엄청 많이 꿔가지고 미치겠어. 그 정도면 죽어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나 거의 요새 형을 이길 것 같아. 꿈을 몇 번을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한 거 있잖아. 아, 진짜? 그리고 꿈 속에서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깨어나는 그거를 하룻밤에 막 두세 번씩 느끼는 거야. 아, 그러면은 꿈에서 깼는데 뭐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막 그게 그래? 그대로 있어요. 아, 진짜? 한 2, 3분간 그 느낌에 젖었다가 다시 이제 잠들고. 근데 뭐 꿈이 다 안 좋은 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기쁜 꿈도 있고 막 무서운 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쨌든 뭐 좀 사람이 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금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뭐 영이 맑아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되게 긴장하고 있구나 사람이. 손잡고는 귀 옆에 항상 이 핏줄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기를 보시죠. 되게 약간 긴장한 사람 네, 그쵸. 느낌이 좀 나잖아요. 이거 블루투스 아니에요? 옆에서는 블루투스 같아 진짜. 전들 하나 있어요. 손 헐크잖아요. Always hungry. Always 써야 angry. Always. 예. 우리 서장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 지난주에 이어 별일 없이 살고 계신 우리 서귀종님. 아니 늘 약간 정신이 없어요. 막 약속도 많고 막 이런데 이렇게 너 지난주에 뭐 했어? 이러면은 머릿속이 하얘지네. 뭐 저도 뭐 별일 없이 그냥 한 주 잘 지냈습니다. 뭐 댓글 읽어주시죠. 네, 쾌행123님, 쾌행123. 안녕하세요. 정주행이 끝난 구독자입니다. 벌써 정주행이 끝나버렸는데 다시 듣는 건 안 좋아해서 아쉬움이 남네요. 홍홍홍. 빨리 다음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려다가 한 가지 고민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랑 내 자존감을 높이는 거랑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니까 내가 가진 강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하셨을까요? 20대라 아직 어려서 그런 건지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오빠들 말고 언니가 대답을 해주셨죠. 네. 서 과장님이 댓글 달았는데 네. 저도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뻔한 댓글. 아니야. 근데 뻔한 듯한데 뻔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좋은 신앙 서적을 읽는 느낌. 네. 네. 또 댓글. 그리고 Y걸님 중약해서 매주 목요일은 떠람대오 듣는 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에피소드를 들으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다 들으며 출퇴근 지하철에서 복습하고요. 중약한 건 이건 인부로 방송에 대한 얘기여서 제가 중약하고. 왜 잘라줄게? 아니, 너무 오래된 방송이잖아요. 알았어. 네. 김사부님 강제 여행은 신선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여행. 지방선만 자랑하고. 힘과 권력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곳이 군대라 하셨죠. 그게 가능한 곳이 군대라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발견하는 곳이 군대라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발견한 사실을 사회에서도 적용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우리 사무실 선배도 있고 멀리는 크게 한 건 하시고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죠. 요즘 아주 특히 많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군대에 좋은 습성도 있을 텐데 나쁜 것만 전달이 되는 건지 나쁜 것만 특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곧 목요일이네요. 업데이트 되는 날이네요. 목요일 아침을 기대합니다. PS 선물로 주신 초는 악기는 아직 켜보지 못했지만 이뻐요. 그리고 같이 주신 선물도 감사합니다. 네. 나도 이 방송을 듣고 나서 머릿속에서 좀 한 주간 여러 번 떠올랐던 게 우리가 냅두면 갑이 되고 냅두면 꼰대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별거 아니지만 특권이나 기득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도 조금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요새 뭐 어떻게 이제 난민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뭐 가진 게 별거 없지만 이거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별다른 얘기 하실 거 없으시면 예. 네, 또 있는데요. 댓글? 네. 오늘 많아요. 매운 왕세훈님 7월 28일에서 8월 17일까지 떠람대오에서 소개했던 이스라엘 플러스 이태리 플러스 골뱅이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플러스 알파 여행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행 첫 번째 코스를 3박 4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취소 불가능한 비행기 예매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목소리의 소유자이신 서 과장님 4시간짜리 방송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 건축물 보는 것보다 자연경관을 좋아해서 마사다, 바니아스, 텔단 국립공원, 헐몬산, 사해, 팀나파크 꼭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다 돌 수 있겠죠? 이외에도 3박 4일 일정에 맞게 좋은 곳 있음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서 과장님 메소포타미아에서 현재까지 이스라엘 역사 설명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상 거짓말쟁이 댓글을 무슨 서 과장의 목소리가 20대 목소리입니까? 말도 안 돼. 10대인가? 무슨 소리야? 내가 봤을 때 약 20대 때도 30대 목소리였을 거 가능성이 높아. 굉장히 그쵸. 나 읽었네. 네. 이 댓글 소개해야 돼요, 이거. 어떤 거? 제가 깜짝 놀랄 댓글을 발견해가지고. 뭐요? 저만 두 분 목소리를 헷갈려 하던 게 아니었군요. 맞다. 그걸 깜빡했네. 어떤 분이 베레베레벤이라는 분이 너무 자신있게 인부로 손자크 듣기 평가라도 해야겠어요. 막 이렇게 올린 글에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베레베레벤이라는 분이 이분 당첨되셨었어요? 당첨도 되시고 네. 막 우리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랬던 분이잖아요. 전 연애 특강에서 예스 데이팅을 좋아하는 게 손자크님인지 알고 조금씩 구분하게 됐네요. 저 이 댓글 보고 그래서 아팠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것 같아요. 명예가 이거는 내 인생과 연애의 어떤 이런 부분을 다 훼손시키는 말도 안 되는. 만약에 내가 그 불명예를 뒤집어섰다면 난 가만히 안 있어. 진짜 제가 몸이 아팠어요. 저는 예스 데이팅. 그럼 예스 데이팅을 보고 연애를 한 사람은 김사부와 인부로. 그렇죠. 살아있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손잡과 서과장. 네네. 이건 진짜 예스 데이팅이라는 그 무림 비극을 인브로가 가정들 품고 살았죠. 정말 베레베레베님 우리가 주안에서 하나가 아니었다면 당신 고소해요, 고소. 베레베레베님 덕분에 저희 넷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네네. 네, 후원 얘기해 주시죠. 네,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이처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이거 장을 변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 변비가 계신 분들 그러니까 장을 비워서 그치, 아름답게 변하게 해줄게. 너를 변하게 해줄게. 아, 근데 둘 진짜? 중의적인 의미죠. 싸게 해줄게 이거죠. 아 변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 체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원하게 오케이. 쾌변을 하게 해줄게. 그렇구나.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댓글 달아주시면서 좋아요, 하트,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팟빵 공지 게시판에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네오님과 그레이스 전령님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큰 돈을 그쵸. 큰 후원금을 턱 내주셔가지고. 그리고 꿈네오님은 그, 지난주에 손작가님이 아프셔가지고 참여를 못 하셨잖아요. 그 걱정되셨는지. 몸보신하라고 회식비를 싸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베레베레 벤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녹음 끝나고 맛있는 거 아, 네. 먹으러 너무 가기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놀이 특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월드컵을 맞이해서 공놀이 특집을 말도 안 되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김군축님께서 네. 축구 얘기를 너무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두 번째 또 우리가 공놀이 매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공놀이가 취미 그걸 바라보는 게 관람이 취미이신 분 우리 서 과장님께서 두 번째 시간 진행을 해주시죠. 네. 근데 우리 공놀이 특집 왜 축구, 야구 두 개밖에 안 하죠? 두 분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전 공 싫어합니다. 농구. 아 농구? 근데 매니아적인 부분에서는 농구나 뭐 탁구, 배구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지 농구는 세지. 그래요? 농구는 NBA가 있잖아. 아, 나도 어렸었을 때는 농구 엄청 매니아였는데 사실 마이클 조던과 함께 은퇴했죠. 그렇죠. 연고전이 있잖아. 에? 연고전. 농구? 아 아직도 연구전 해요? 아니 옛날 예전. 그치 옛날에 마지막 그때는 농구 대잔치 하던 시절 아니야? 몇 살이야?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 그치.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했지? 그쵸. 농구 대잔치. 농구 대잔치. 아니, 저는 솔직히 매니아라고 하기에는 조금 열정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충분해요. 충분해요. 야자랄이라고 하기에는 또 지식이 부족한 것 아, 같고 네, 충분해. 네 아무튼 즐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엔조이 야구 라이프를 오늘 썰을 풀려고 하는데 원래는 공놀이라고 해서 골프를 할까 아 진짜? 진짜? 골프 할 줄 할 줄 알아요? 알아? 그러다가 이제 서민적으로 야구를 아 그냥 허세 부리는구나. 저는 스포츠는 오직 UFC 하나 좋아합니다. 이종 격투기. 그 손잡이는 어떤 거 좋아해요? 나는 뭐 축구 조금 좋아하는데요. 네. 아 그래? 그럼 축구와 야구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축구가 좋죠. 축구가 그리고 좋아요? 난 야구. 2대2네? 그러게. 유튜브 이런 거 검색해 보면은 축구 쪽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스포츠를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보는데 남자분들이 주로 보는 게 이제 축구다 보니까. 근데 야구 팬들이 되게 많나요? 보면 그치. 우리나라 특히 보면. 아니, 저도 축구 좋아하는데 국축평야라는 말이 있어요. 어? 국축평야. 그게 뭐야? 국가대표가 나오면 축구를 축구를 보고 보고. 평소에는 야구를 본다. 아 그런 분들 많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그치. 야구가 훌륭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뭐지? 무슨 컨셉이지? 축자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야구가 컨셉으로 오네? 압도적이라는데. 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 어쨌든 국내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국축평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근데 난 이거 지지하는 게 사실 평소에 K리그 보는 사람 난 거의 못 봤어. 아니요. 중계를 안 해줘서 그래요. 중계. 아니 거기 엄청 열정적으로 이렇게 막 응원하는 걸 저도 봤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야구가 더 뛰어나야 축구가 더 뛰어나야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시스템 자체가 축구 중계를 거의 안 해줘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돈이 사람들이 안 안 보니까. 아니 안 보는 게 아니라 광고가 안 되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야구는 회마다 끊어가잖아요. 근데 축구는 그게 안 돼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거 그치, 되게 그치. 심해요. 아. 왜냐하면 근데 방송사에서는 어쨌든 자본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 팬층도 두껍지만 회마다 광고를 때려넣을 수 요즘 있어서 광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많이 하는데 충분히 중간중간 때려 넣을 수 있구만. 축구를 어떻게 때려넣어? 중간중간에 그 이렇게 필드에 광고 아이, 이렇게 떠오르게. 그거는 축구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 로고가 이렇게 확 떠올라? 아니 야구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 근데 야구는 그 손잡고 얘기하신 건 방송을 할 때 한 해가 끝나면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서는 광고 한 3-4개 나오는데 축구는 45분을 그냥 때려버리니까 근데 나는 그게 야구의 정말 그게 힘이라고 문제일까? 생각을 해. 왜냐면
응원을 한다 그랬을 때 축구는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축구는 45분 동안 골 하나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 K리그 같은 경우는 몇 개 안 들어가. 그래서 소리를 어디서 지르고 어디서 열광을 하고 어디서 승부가 나는지를 가늠하기 쉽지 않은데 야구는 어쨌든 공 뭐 3개에서 7, 8개 안에 승부가 나잖아요. 공을 타자가 치든지 투수가 아웃을 시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응원하는 팀이 와 잘했어 아쉬워 요게 있어가지고서 나는 그러니까 한 턴제 방식 같은 이제 게임을 했을 땐 야구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야구의 게임성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 사실은. 근데 이제 막 전 지구 보편적으로 지구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압도적이죠, 축구가 압도적이지. 22명한테 그냥 축구가 압도적인데 왜 축구가 압도적인 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야구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고 중계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막 그 날라오는 돌이라든가 공을 치는 거에 환장한 민족이냐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는 우리 거죠. 예전에 그 군부 정치 시절 때 그때 야구를 엄청 키워놨잖아요. 근데 그 3S 스포츠 중에 대표적인 게 야구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이용된 거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겼고 83년도에 프로축구가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뭐 물론 그 얘기는 이따가 아마 저 서과장이 해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결국 자본 논리로 돌아가는데 축구보다는 야구가 훨씬 더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축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 그 어떤 해외 축구라든가 그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실력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저는 조금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야구 팬이 되었나를 네. 저의 서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흥미를 가졌던 공놀이는 농구입니다. 그 서장훈 선수가 뛰었던 연고전. 그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정도였는데 서장훈, 그때 우지원. 저는 이제 연대 오빠들을 응원을 했어요. 그렇죠. 우지원이 연대 아니에요? 맞아요. 우지원. 이상민. 이상민. 파란색 유니폼. 그때 여자애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5학년짜리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노여하지 말고 들으세요. 연대는 뭔가 세련된 느낌이고 그치. 고대는 뭔가 전통적이고 촌스러운 느낌이다. 그래서 막 연대가 와인이라면 고대는 막걸리야 막 이러면서 5학년짜리 애들이 초딩 5학년 그거 기하라. 아니 그러니까 세련된 술은 와인이고 이미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유들을 하면서 이제 연대를 응원했고 그때 우리는 이제 다들 커서 연대 정도는 손쉽게 갈 수 있을 갈 수 있고 당연하죠. 고대는 갈 수 있어도 안 간다. 막 이런 게 있었죠. 옵션이었죠. 그런데. 그리고 그때 뭘 비하를 했냐면 축구를 좀 촌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애들이 5학년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초등학교 애들한테 축구라는 거는 약간 조기 축구의 아저씨들이 떠오르는 스포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화가 기억이 나냐면 제 친구가 축구 선수들 양말 무릎까지 올려 신는 거 너무 아저씨 같고 싫지 않냐고. 그 다들 맞다고. 그 알통 튀어나온 다리에다가 그 양말 올려 신는 거 너무 추접스럽다. 5학년짜리 애들한테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근데 그랬는데 초등학교 이제 5, 6학년 때가 사실 이제 이성한테 관심이 되게 많을 때잖아요. 6학년이 되니까 남자애들이 축구를 뭐 반대항전, 학교 대항전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애들이 막 음료수 사들고 따라다니면서 이제 응원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그때 축구하는 남자가 멋있구나. 뭐 이런 걸 조금 알게 됐고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축구를 안 하고 다들 농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농구하는 남자가 멋있다. 이제 이러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야구는 제가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일단 아빠나 오빠 뭐 가족들 중에 야구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대학교 때 잠깐 만났던 남자가 LG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야구장을 가자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막 버티고 끝까지 안 갔어요. 더운데 그 사람 많은데 룰도 모르고 나는 안 간다 이랬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 LG 야구의 맛을 들였다면 LG 팬이 됐겠지. 지금 남편이랑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두산 팬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LG를 진짜 싫어했습니다. 아니 근데 주변에 없어요? 이 두산 팬, LG 팬? 나는 개인적으로 야구 별로 관심이 없는데 주변에 있어요. 있어요. LG 팬, 두산 팬. 그 야구 얘기 나오면 애들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 그치. 왜냐면 그러니까 서울을 잠실을 같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제 3자 입장에서 나는 별로 국내 야구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보면은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애들이
뭐 막 이러면서. 기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적 시점에서 내가 이해하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LG가 잘하지만 두산은 늘 잘하는데 LG는 잘 못하잖아요. 그 어떤 질투나 열등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LG가 LG 훨씬 잘했죠. 잘했고 그치. 이상훈 투수 뭐 이런 훨씬 거 잘했고 서울을 제일 처음으로 연고지로 이제 사용한 게 이제 청룡을 이어받은 LG 그리고 이제 두산은 나중에 서울로 투입이 된 거라서 아무튼 근데 지금은 너무 압도적으로 두산이 잘하죠. 근데 LG가 자꾸 서울의 라이벌 막 이렇게 하니까 뭔 라이벌이야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본 의견은 두산 베어스의 광팬인 서 과장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임을 밝혀두는 바이며 떠람대오의 공식 입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어쨌든 지금은 뭐 LG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너무 좋고 혹시 또 이 방송으로 인해서 LG 팬분들이 또 제가 자꾸 옛날이라고 강조하는 게 옛날에 LG 선수들이 뭐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싸가지가 없네. 그리고 LG 팬들이 약간 괴팍하기로 유명했다고 그만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요즘은 아니래. 요즘은 너무 좋아졌대. 아무튼 결혼 초기만 해도 LG를 되게 싫어했는데 그 LG랑 두산이 붙는 날은 저희는 약간 한일전 보듯이 그 정도구나. 그렇게 야구를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유명한 LG 광팬이셨어요. 그 설교 시간에 LG는 러빙 갓의 줄임말이고 두산은 데빌 앤 사탄이라고. 아무튼 러빙갓. 올해는 지금 뭐 보니까 이제 잘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막 8위 막 계속 그랬었잖아요. LG 당분 계속 하위권이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제일 웃긴 말이 무적 LG라고. 그래서 야 니네 했다면 지는데 어떻게 무적이냐. 모두가 너의 적인데. 그랬는데 아니야 우린 무적 LG 막 그러면서 늘 이렇게 포스팅에도 막 무적 LG 화이팅. 그래서 얘네 되게 정신승리가 좋다. 지금은 LG 너무 잘하죠. 좋아요. 잘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위예요? 4위 뭐 이래요. 한화가 뭐 지금 몇 위예요? 하나가 2위. 한화가 또 갑자기 급부상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죠. 아무튼 근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야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나 보다 중요한 경기인가 보다 했는데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는 거야. 그래서 야구를 그리고 한 번 틀어놓으면 뭐 2시간, 3시간 맞아. 넘게 보니까 그때부터 야구에 대한 약간 증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저렇게 길게 하나, 그치. 뭐 저렇게 맨날 하나, 놀고들 있네, 막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 때문에 그랬는지 야구를 TV로는 잘 안 봤고, 그때가 이제 또 한창 베어스 성적이 그렇게 막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중요한 시즌 경기를 이제 TV로 보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막 조소를 날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 큰 어른들이 풀밭에서 방망이 들고 뭐 하는 거냐고.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랬는 줄 아냐 이러면서 이 얘기를 진짜 막 수십 번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어이없다고. 아무튼 저는 야구 무지랭이였습니다. 뭐 1루 다음에 2루, 2루 다음에 3루, 3루 다음에 뭐야? 그러면 저는 4루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제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깨 너머로 보면서 쟤 왜 저래? 저거 왜 그래? 이렇게 한두 개씩 룰을 익혀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기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야구장에 한번 갔는데 그때 야구공이 심장에 와서 박혔어요. 회심을 하게 되었군요. 회심했구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야구장 가셔서 야간 경기를 이제 직관을 하시면 되게 훌륭하지 않나요? 그럼요. 전 인천 있을 때 그 문학 경기장 SK 갔는데 그때 폭죽을 터뜨려줘요. 게임이 끝나고 이기고 막 그러면은 밤에 폭죽 터뜨려주고 그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오락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난 야구 경기장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봤어요? 한 번. 잠실 주경. 그때 얘기했잖아요. 무슨 노트북 뭐 받는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갔다고. 그랬나? 저는 야구장 가면 약간 노천탕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노천탕이 몸은 막 뜨거운데 머리는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간에 가면은 약간 쌀쌀하거든요. 가을 야구 보러 가면. 근데 여기 열기가 막 뜨겁고 그리고 밤 하늘은 막 깜깜해지는데 그 안에가 진짜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노아의 밤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은 뭔가 멈춰있고 이 안에만 되게 이렇게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느낌?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분들이 표현하기를 콘서트장에 가서 어떤 느끼는 그 열기와 감상이 어떤 그러니까 이걸 약간 종교적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가 신앙
행위들을 하다가 어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되는 그 지점과 그 감성이 좀 맞물리는 지점이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치. 근데 야구장이 어떤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는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그 카타르시스 또는 이제 그 엑스터시라고 하잖아요. 엑스터시가 에크가 바깥으로래. 그러니까 자기 바깥으로 어떤 몰입이 확 되는 걸 엑스터시라고 하는 거더라고. 그런 면에서는 야구장에 가면 나도 그걸 느꼈던 게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게 더운 게 장애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날이 너무 후덥하고 힘들고 막 옆 사람이랑 부딪히고 막 그러면 막 힘들잖아. 시끄럽고. 근데 더운 거나 시끄러운 게 아무것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집단적 몰입. 이런 게 이제 야구장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지. 저는 야구장 처음 갔을 때 되게 시각적으로 충격을 받았었던 게 일단 지하철역에서부터 와, 뭔 사람들이 그렇게 많냐, 야구복 입고 막 그런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그 좌석이 되게 촘촘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나 하고서 이제 딱 그 무슨 L열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가서 보자 하고 딱 갔는데 와 정말 요렇게 된 돔 안에 사람이 빽빽히 차가지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돼 있는 상태에서 와, 함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치. 정말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탁 트이는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런 걸 느꼈던 게 이제 롯데월드 딱 이렇게 갈 때 에스컬레이터 딱 타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꿈과 환상의 나라로 진입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다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어디서 온 거지? 약간 그런 맞아. 느낌? 되게 근데 진짜 솔직히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아 진짜? 야구장? 근데 가보고 싶긴 해요.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굉장히 훌륭하죠. 그것도 그렇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밤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불빛이 이렇게 거기 그 하늘 위로 막 공이 딱 날아가고 이게 되게 아름다워요. 제가 뭐 서과장은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객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김사부가 얘기했다시피 그 뭐 만 몇천 명이 야구장을 쫙 갈 때 그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다 흥분해 있어요. 이미 이제 거길 들어갈 때 다들 이제 막 어떤 전쟁터에 이기러 가는 듯한 그런 표정들이 이기자 뭐 LG 화이팅 뭐 이런 표정으로 이미 다 생동감이 들어가요. 있죠. 그렇죠. 그 생동감이 굉장하죠. 한국 프로야구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야구는 영어로 베이스볼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뭐 기지, 표식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거점이 되게 중요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야구라는 말은 일본 한자거든요. 들야자의 공구를 씁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에서 하는 공놀이. 이걸 영어로 바꾸면 필드볼 정도가 되겠죠. 중국에서는 봉구라고 해요. 봉구? 방망이 봉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로 때리는 공놀이라는 거예요. 아, 중국도 야구 하겠지. 야구 합니다. 중국도 해요. 프로는 아닌데 세미 프로 구단이 있어요. 야구에 대한 근데 정말 봉구는 야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경박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감 때문이 아니고 방망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베이스볼이 가장 야구를 설명하기 가장 적합한 말인 것 같아요. 왠지 저 직업이 뭐예요? 아 봉구 선수. 욕하는 것 같아요. 저는 봉구 좋아해요. 뭐 이런 거 약간. 중국은 그 마블 캡틴 아메리카 수입해가지고 제목을 미국 대장이라고. 진짜 그거 너무 모욕적이었어. 네, 야구는 이제 본격적으로 19세기에 미국 동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기원에 대해서는 뭐 썰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정확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 시작됐다, 뭐 러시아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거 꼭 나오던데.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이제 영국의 크리켓이 야구의 기원이다. 이제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은 필사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축구와 마찬가지로 공놀이의 정확한 기원을 찾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집트 벽화를 보면은 공놀이도 있고 야구도 있대요. 그러니까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그러니까 발로 차면 축구고. 그치. 근데 방망이 가장 들고 있으면 단순한 야구인 거죠. 행위들이잖아요. 우리 뭐 이거 비석치기? 이것도 사실은 맞아. 치는 거잖아. 사실. 어쨌든 프로야구의 원조는 미국이에요. 영국은 야구 약간 경박하다고 이렇게 싫어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약간 뭐 이렇게 막 스틸, 훔치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경박하다라고 하는 것 같고 영국은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야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야구가 별로 그치. 프로리그가 없어요. 사실 프로야구 하는 나라 몇 개 몇 군데 없잖아요. 없죠. 맞아요. 미국, 뭐 우리나라, 대만 정도지 뭐. 그래서 한국에는 1905년에 미국 선교사 이제 길레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야구 역사 100년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프로야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82년에 개띠 손잡구가 태어난 37년 정도 굳이 됐고요. 내 나이를 여기서 언급을 왜? 형 나이 되게 많네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3S 정책의 하나로 프로야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3S는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되나? 얘기해 주. 뭐 간단하게. 그래, 스크린 스포츠 섹스에 의한 이제 우민 정책을 말합니다. 전두환 정권이 정통성이 없이 이제 집권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3S 정책을 통해서 이제 대중들의 정치적인 무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에마 부인 같은 에로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 야간 통행 금지가 폐지되면서 성매매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서울 올림픽 유치를 성공시키고 이제 82년에 야구, 83년에 축구, 그리고 민속 씨름 같은 이제 프로 스포츠들을 이제 급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3S 산업을 이제 발전시켰다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최근에 알쓸 시점인가 유시민 씨가 얘기하기를 그 서울 올림픽 개최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정권을 물러나게 하는 어떤 기폭제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픈이 돼서?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을 개최한 거는 굉장히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제 87 민주화 항쟁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그때 뭘 했냐면 그 올림픽하고 연동해서 서머타임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원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름 한해서 이제 1시간 땡긴 거죠. 근데 이제 87 민주항쟁이 진행될 때 그때 그게 엄청나게 사람들의 홍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넥타이 부대가 참가를 해가지고 됐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되게 우연의 일치인데 썸머타임이 그러니까 올림픽 때문에 썸머타임이 가동됐고 썸머타임이 가동되니까 회사원들이 일찍 퇴근하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되게 설득력 있더라고요. 아무튼 야구도 그 당시는 되게 일시적으로 그런 우민화 정책의 도구로 이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실제로도 이용이 됐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야구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통찰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우민이 한 명 더 있군요. 그래서 그때는 우민화 정책으로 이용됐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야구를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시야,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더 고급 시민을 만들어낸다. 뭐 말도 안 돼. 고급 시민이나 뭐 깊이 있는 통찰은 그렇다 치고 난 그냥 야구가 주는 위안, 그냥 일반 대중들을 향한 야구가 주는 위안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뭔가에 열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런 즐거움이 있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이런 배경에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야구 팬들의 1년이 어떤 사이클로 돌아가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야, 궁금하다. 야구 팬들을 위한 그 이제 KBO 리그라고 하거든요. 야구 리그를. KBO 정규 시즌은 3월 말에 이제 개막을 해서 9월에 보통 끝이 납니다. 3월부터 9월까지? 네네. 3월 말이에요. 2018년 9월 말까지인가요? 9월에,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2018년 현재 이제 KBO는 10개 구단이 있습니다. 10개 구단 정도는 아시죠? 그렇죠. 예, 두산 베어스, 제가 전반기 성적 순에 따라서 읽어드릴게요. 두산 베어스. 지금 두산 1위야? 네. 하나 이글스, SK 와이번스, LG 트윈스, 넥센 히어로즈, 기아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롯데 자이언츠, KT 위즈, NC 다이노스. 작년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NC가 일단 꼴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지금 기아가 맞아요. 작년에 우승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운으로 우승했죠. 우리 장인어른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장인어른 기아 팬인데. 아니 올해의 성적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나도 예전에 혜태 좋아했다고. 왜냐면 이제 두산을 꺾고 기아가 우승했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 팬들이 기아에 대해서 네, 저희가 3년 연속 우승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라는 표현을 작년에 이 방송에서 기아 해도 때문에. 됩니까? 아무튼 팀 이름은 4발 달린 동물이 이제 곰, 호랑이, 사자 플러스 이제 공룡까지 해가지고 4개 그리고 이제 조류, 독수리, 비룡이 2개 그리고 사람류, 쌍둥이, 영웅이, 마법사, 거인 이렇게 4개 영웅이는 누구지? 히어로즈. 그렇게 4개 팀입니다. 가장 이해가 안 가는 팀 이름은 쌍둥이죠. 트윈스.
진짜 편파적이다 너. 왜 그래? 아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사실 그 이제 서 과장이 뭔가 준비해올 때 사실 약간 저는 이제 전문성도 인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뭐 존 밀턴이라든지 그쵸, 장난 아니죠. 뭐 칼빈에 대해라든지 저희 중에 최고예요. 명철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너 완전 이상해. 심한데 오늘. 또라이 같아. 네. 어쨌든 오늘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산 팬 서 과장님. 두산 편파 방송입니다. 네.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2부 없어요? 있죠. 있죠. 3부까지 퓨처스 리그라고 합니다. 퓨처스 리그. 그런데도 사람들 가요? 안 가죠? 잘 안 거의 가죠. 안 가지. 저 1부가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데 2부 갈 리가 있나? 2부 리그인가? 그 왜 다큐멘터리 있었었잖아요. 예전에 그 SK 감독이었던 그쵸. 할아버지. 김성근? 김성근 고양 감독, 원더스. 고양 원더스에 대한 그 다큐. 아. 나 너무 감동적으로 봤는데. K리그도 1부, 2부 있잖아요. 클래식가 3부까지 있어요. 3부까지. 아무튼 이제 이 10팀이 이제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는데 화수목에 한 팀과 경기를 하고요. 금토일에 이제 다른 한 팀과 경기를 하고 월요일에 쉽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화수목 경기가 주중 경기, 금토일 경기가 주말 경기, 그리고 월요일에 쉬어요. 아, 그럼 일주일에 2번 해요, 한 팀이? 야구? 아니요, 화수목 금토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수목에 한 팀과 3번을 붙고, 금토일에 다른 한 팀과 3번을 붙고, 뭐야 그럼 6번을 한다고요? 화수목 금토일. 그러니까 야구 보는 사람 계속 야구만 봐요 보면은 오후 되면 되게 네. 많이 체력이 되나? 아무튼 그래서 3경기를 모두 이기면 수입했다. 그러니까 그쵸. 쓸었다라고 쓸었다 이야기를 그러죠. 이제 3판 중에서 이제 2경기를 번 이기면 이기면 위닝 시리즈를 위닝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6판을 다 이긴 팀도 있어요? 그치? 6판은 6연승이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3판을 한 팀하고 하고 나머지 3판 근데 한 어쨌든 팀하고 하니까 연승은 기록이 그쵸, 남으니까. 연승으로 가는 거지. 6연승 하는 팀 네. 있죠. 그래서 그렇게 야구를 많이 보는구나. 이런 식으로 한 시즌에 한 팀당 144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팀 빼면 나머지 9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9팀과 각 16경기씩을 하는데 홈에서 야, 8경기, 원정 가서 8경기를 합니다. 너 내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송보다 지금 눈이 초롱초롱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막 나오면서 하시네요. 들어봐. 할 말이 많아. 그리고 나는 눈빛에서 광기를 봐. 네, 지금 바퀴가 보여. 서광기 씨. 네. 아니 항상 서 과장님은 머리로 하는 방송 지금은 가슴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감정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박힌 야구공이 자. 막 튀어나오는 거 같아요. 정규 시즌은 이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뉘어요. 지금 전반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짧게 가져요.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 오늘 녹음하는 날이. 그래서 이 금토일 이제 주말 경기를 한 번 쉬는 거예요. 3일을 딱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쉬는 토요일에 KBO 올스타전이라는 걸 합니다.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봐야 되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녹음 일자가 지금 이제 토요일 오후잖아요. 7월 14일 토요일. 10개 구단을 뭐 드림 올스타팀, 나눔 올스타팀 이렇게 둘로 나눠서 팬들이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선수를 세워요. 뭐 1루수에 누구, 2루수에 누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랑 야구대회 같은 걸 합니다. 누가 홈런 많이 치나, 누가 뭐 공 던져서 세워놓은 배트 많이 떨어뜨리나 뭐 이런 거. 이건 승패랑은 뭐 큰 뭐 없겠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냥 팬 서비스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쇼타임이구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후반기 경기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이 후반기 경기를 마치면 10개 구단의 정규 시즌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위 5개 팀, 1등부터 5등까지가 이제 10월부터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요. 흔히 정규 가을 야구. 시즌. 가을 야구. 그쵸. 이거를 가을 야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또 해요? 3월부터 9월까지 정규 정규 시즌, 네. 그리고 1등부터 5등까지가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요. 그건 언제까지 하는데요? 뭐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와, 토너먼트. 11월 정도에. 야구 장난 아니게 하네. 7개월 동안 매일 그걸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5위 팀이랑 5위 팀과 4위 팀이 와일드 카드 결정전을 붙습니다. 그래서 4위 팀한테 1점을 주고 시작해요. 그래서 2경기를 먼저 이긴 팀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4위 팀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1점을 먹고 시작하니까 한 번만 더 이기면 2승을 챙겨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일드 카드전에서 이긴 팀과 3위 팀이 5판 3승제로 싸우는데 이거를 이제 준 플레이오프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긴 팀이 2위 팀하고 싸워요. 또 5판 3승제로. 이거를 플레이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우승팀이 1위 팀하고 7판 4승제로 싸우는데 이걸 한국 시리즈라고 하는 거예요.
코리아 시리즈, 코시라고 흔히 부릅니다. 아, 그 코리아 시리즈가 그 다 붙는 게 아니라 1위 팀이랑 그 결승전. 팀이랑? 난 뭐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또 뭐 맞아요. 하나 보네 그렇게 생각해. 플레이오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두산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제 5번을 했는데 2015, 2016년에 연달아서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이 달라요. 2015년에는 정규 시즌 3위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준 플레이오프부터 치르면서 올라가서 코시 우승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인 막 두산 얘기를 굳이 여기서 아니 이거 질문 드리려고. 아. 그리고 2016년에는 정규 시즌을 1위를 1위 하고 하고,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온 기어 올라온 애랑 애들하고. 붙어서 또 코시를 1위를 한 거야. 그래서 통합 우승을 했거든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1위에 있다가 올라온 애랑 싸워서 이기는 게 더 힘들 것 같아. 계속 올라가면서 이기는 거는 분위기를 타니까. 그치, 파죽지사 같은 게 있잖아. 이렇게 리드하고 막 우리 계속 이겨가는 분위기니까. 또 어떤 전의 같은 게 또 있을 수 있고. 보통 다 그렇게 제가 하거든요. 알기로는 근데 대부분 밑에서 올라온 팀이 그 다음 팀을 이기는 확률이 많지 않고 계속 맞아요. 그냥 지고 그다음 위에 팀이 또 그 위에 팀한테 지고 이런 식으로 아, 그래요? 가서 그러니까 5판 3승, 어, 5판 3승, 7판 4승을 하니까 체력 소모가 너무 큰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1등 경우가 팀은 이제 많더라고요. 체력을 비축하고 있는데 감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팀은 체력이 떨어진다. 체력이 떨어진다. 근데 감은 살아있는. 그래서 그때 3위로 결말이 된 다음에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었을 때 난리가 되게 났죠. 난리가 났었던 진짜 것 오랜만에 같아요. 또 우승을 한 거예요. 야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때 되게 환호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코시가 아무래도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런 분위기니까 포스트 시즌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왜냐면 한국 그 최종 정규 승- 시즌을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정규리그 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는 포스트 코시 우승. 네, 그거 우승만 기억을 하니까. 맞아요. 그치.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정규리그 우승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치. 포스트 시즌은 막 약간 이벤트 같은 걸로 그치, 생각을 나는 이게 하는데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정말로 우리가 정규리그 우승했는데 코시에서 1등을 놓쳤다. 그럼 기분 정말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일본이 정규 시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진짜 일본스럽고. 그치, 맞아. 우리는 맞아. 어쨌든 포스트 시즌 이거 한 방 빵 해서 우승한 우리는 인생 승리란 건 이런 건 스토리가 아니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네. 딱 이거 진짜 한국 우리나라스럽다. 사람은 스토리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10월이면은 시즌이 마무리가 됩니다. 미국 야구 선수 토미 라소다라는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1년 중 가장 슬픈 날은 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다. 그러면은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요. 좀 다르죠. 네. 그리고 막 겨울 시즌을 하는 나라도 있다고 해요. 미국은 잘은 모르지만. 이런 포스트 시즌 그 방식이 우리랑 완전 다르고 걔는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리그가 두 개가 병존하는 거야. 근데 걔네들끼리 싸워서 여기 1등, 여기 1등 팀이 붙어요. 그쵸. 챔스리그. 그게 월드 시리즈. 우리의 코리안 시즌 같은 거를 이제 월드 시리즈라고. 그러니까 미국 야구인데 월드 시리즈야. 뭐야? 이상한 애들이야. 심지어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의 룰이 살짝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코시가 끝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5개월 동안 야구를 못 봐요. 그 이때는 뭘 하냐? 일단 최종 우승팀의 팬들, 코시 우승팀은 11월 한 달 내내 집중적으로 코시 하이라이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진 팀은 새 시즌이 시작할 때까지 야구 하이라이트를 틀어주는 스포츠 채널 가까이 가지 않아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내년 전력 분석을 합니다. 팬들이요? 팬들과 언론이. 그러니까 11월에 FA 시장이 열려요. FA는 이제 프리 에이전트, 자유 계약 선수, 이제 그 시장이 열려요. 그래서 KBO가 FA 자격이 있는 선수 명단을 이제 공개하면서 언론에서 이제 온갖 시나리오와 썰이 막 풀립니다. 근데 물론 팬들은 다 이전부터 알죠. 누가 FA인지. 그래서 연초부터 아, 저 선수 올해 FA인데 어쩌고 저쩌고 진짜 말이 많거든요. 아무튼 공식적으로 명단이 이제 공개되고 막 눈치 싸움, 쩐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로 얼마에 가느냐 이게 가장 뜨거운 화두예요. 그래서 이게 11월 말쯤이면 이제 거취가 다 결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야구에 입문했을 때 어린애처럼 일희일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식이야? 야구를 이제 보게 됐다는 걸 알고서 1년에 한두 번 저희 부부를 이제 야구장이나 본인 집으로 초대를 해주시는 이제 집사님 부부가 계셨거든요. 거기는 NC팬인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제가 막 동동거리면서 야구를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한테 서 과장님은 아직 FA로 선수 보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직 없어요.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약간 초등학생이고 그 둘이 학부모인데
그 집에는 친구를 멀리 전학 보낸 적 없죠.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아무튼 저도 FA를 경험해봤습니다. 선수를 떠나 보내봤어요. 누가 제일 가슴 아팠어? 아 근데 되게 가슴 아픈 건 아닌데 민병헌 선수가 그치, 이제 롯데로 민병헌. 갔고요. 김현수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했다가 돌아올 때 두산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두산이 잡질 않았어요. 그래서 LG로 갔습니다. LG가 잘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두산에서 김현수를 파견했기 때문에 재수없다 내가 생각해도. 아무튼 이렇게 보낼 선수를 보내고 받을 선수 받고 이러면서 간간히 올라오는 구단 뉴스를 챙겨보면서 이제 전력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겨울이 되게 길잖아요. 로저스 혼스비라는 또 미국 야구 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구가 없는 겨울에 뭘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봄을 기다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 누구야? 무슨 시인이야? 야구 선수. 이제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면 이제 3월이 옵니다. 이렇게 야구 팬들의 1년 사이클이 돌아가고요. 그럼 야구 팬들의 하루하루 일상은 어떤가? 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분위기가 익혀지고 계시죠? 네네네. 일어나서 똥 싸면서 하이라이트 보겠지. 맞아요. 축구도 똑같고.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관람하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게 매일 그렇게 경기가 있으니까 모든 경기를 다 관람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를 라이브로 보거나 틈틈이 점수를 이제 모바일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집 바뀌면 모바일로 보거나 이제 점수 스코어만 확인을 하고 집에서는 야구를 틀어놓고 이제 무슨 일이든 해요. 집중하고 볼 때도 있고 바쁠 때는 뭐 밥도 먹고 바느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일할 때는 뭐 일도 하고 야구가 이제 끝나면 뭘 해주냐면 뭐 베이스볼 투나잇 뭐 이런 그 당일 경기 하이라이트 보여주고 막 경기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밤새도록 거의 재방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날은 요거를 밤새 틀어놓고 자요. 그래서 언제든지 눈을 떴을 때 우리가 이기고 있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너무 이거 광적인데? 그러니까 눈에 광기가 있다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면 야구 기사들이 쫙 올라오거든요.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댓글을 읽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페북에 들어가면 이제 베어스 공식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승패 결과 올라오고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게 올라오는데 또 그걸 보면서 댓글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시원하게 이겼어. 그럼 다른 팀 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을 읽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순위를 확인합니다. 매일 순위가 바뀌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그래서 일요일 경기가 중요해요. 왜? 왜냐면 월요일날 야구를 안 하잖아요. 그럼 일요일 경기를 월요일날 보여줘요. 근데 일요일날 야구가 졌다. 그럼 이제 TV를 켜지 않습니다. 되게 다르다. 뭐가 달라? 축구 팬으로서? 글쎄요, 뭐, 저는 이렇게 완전 광적으로 응원하는 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거기에 뭔가 적을 두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그런 거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봐도 확실히 축구 팬이랑 야구 팬이 결이 좀 다른 게 축구 팬이 그냥 어디 팀 잘해 그 어떤 탁월함에 굉장히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막 그거를 응원하는 거라고 치면은 야구 팬은 이건 내 팀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되게 너무 강한 것 같아. 이 결속력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야구 감정적으로 내가 응원하는 팀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야구 응원하는 팀을 바꾼다는 건 피를 바꾸는 거다. 아니 저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성을 생각해서 가는 거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축구 팬들은 대부분 해외 축구 팬이에요. 그치. 해외 클럽 팬이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이적하면 그 선수 응원하고 따라가지 맞아요, 않아요? 따라가요. 근데 이제 야구 팬들은 구단에 대한 애착과 국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구단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렇지. 야구 팬들 만약에 두산이랑 라이벌이 누구라 그랬죠? LG? LG랑 라이벌은 아닌데 어쨌든 뭐 두산이랑 뭐 LG랑 경기를 하는데 거기도 자리가 있어요. 여긴 뭐 두산 자리가. 그쵸. 그럼 거기 LG 옷 입고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몰매 맞지. 진짜. 아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오히려 그걸 되게 재밌게 그 이제 방송국에서 카메라가 잡아줘요. 잡아주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두산 옷 입고 있는데 혼자 LG. 혼자서 LG 옷,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두산 팬이니까 같이 앉아서 LG 옷 입고 응원하면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부부가 한 명은 뭐 두산이고 한 명은 LG. 그래서 서로 다른 옷 입고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거를 카메라가 잡아줘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축구는 그럼 저번에 서울이랑 전북이랑 할 땐가? 둘이가 라이벌인가 그런데 거기 전북 자리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냥 재밌게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서울 유니폼도 입고 뭐 수원 유니폼도 입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분위기가 무섭대요? 거기 서포터들이 죄송한데 나가주시라고 여기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쫓겨났다고. 아 진짜? 네.
그러더라고요. 야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축구는 훌리건들끼리 싸움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뭐 야구는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내 생각에 그게 아니라 축구는 사실 관중석 자리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런 근데 의미도 굳이 있어. 서포터들이 있는데 가서 앉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축구 감독하시는 분인데 텅텅 외국에는 비어있는데.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되게 서포터 분들이 열정에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야구란 무엇인가? 야구 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시절에 이제 포수였고, 이제 코치도 하고 감독도 했던 이제 웨스트럼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는 교회와 같다. 이거 자꾸 내가 옛날에 마블 때 했던 은혜로운 적용. 나 자, 들어보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관람하는데 경기를 이제 제대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야구 룰과 스킬이 약간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의미고, 다르게 보면은 이제 조금만 알고 경기를 보면 훨씬 이제 풍성한 야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네. 이런 거죠. 아까 뭐 말씀하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씩 꽤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제 김사부의 적용을 보면서 야, 이 어거지야. 너 진짜 억지다. 너 객관성 상실했다. 근데 오늘 서과장에서 우리 김사부의 모습을 이건 내가 적용한 보는 게 것 같아서. 아니라 되게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네, 했던 알겠습니다. 것을 제가 인용할 뿐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요. 나도 왜냐면은 뒷부분 얘기 듣고 이해했어. 오케이. 제가 인정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당신 창조하셨고 당신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저도 마블 시리즈 때 마블 그거를 이제 알고 알았다, 보면 알았어. 멀티 유니버스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명료한데 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만으로 되게 충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교리를 알고 설교를 듣는다든지 네. 관련된 단행본과 함께 성경을 본다든지 역사를 알고 교회를 다닌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니네 두 또라이 사이에 있으니까 나까지 미치는 것 같은데. 나 오늘 괜찮은데? 제가 이제 야구 룰을 설명드릴 건데 나는 야구 안 본다, 야구 재미없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야구의 뭐 스킬, 막 방대한 야구 스킬, 나 이만큼 알아,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구는 우리 인생과 닮았다. 요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축구는 인생과 닮았죠.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요? 저는 굳이 찾으려고 안 해서. 야구는 인생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그렇군요. 싶은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네. 자, 야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9명으로 편을 이룬 두 팀이 네. 9회, 9이닝이라고도 해요. 9이닝에 걸쳐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갑니다. 이따 설명드릴 건데 지명타자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원은 9명에서 10명이 되기도 해요. 원정팀이 이닝 초 공격을 하고요. 홈팀이 이닝 말 공격을 합니다. 아무래도 승리가 9회 말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홈팀이 심리적으로는 유리하지만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이길 팀이 이깁니다. 근데 아무튼 야구는 너 3번 공격했어? 그 다음 나 3번 공격해. 이 인브로가 좋아하는 합리성. 그런 건 있죠, 확실히. 그러니까 축구도 굉장히 공평한 스포츠잖아요. 똑같이 풀밭에 공 하나 던져놓고 싸우는 건데 야구는 공평한 데다가 플러스 기회의 균등을 줍니다. 그렇지. 그리고 보장해줘요. 그러면서 축구는 공평함이 어떤 제도적으로 장치되어 있진 않지. 22명한테 공 던져주고 잘난 놈이 독점해도 돼 이건데 야구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하죠. 그리고 공격은 타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기 전에 타순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눈치 봐서 뭐 아무나 내보낸다든지 너 한 번 쳤는데 잘 친다, 너 또 나가라, 이게 안 돼요. 대타를 쓰는 경우 아니면은 타순표대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타자가 상대 투수의 공을 치고서 1루, 2루,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돌아오면 1점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야구입니다. 야구 해설자 고하일성님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셨어요. 다른 종목은 공이 득점을 하는 경기인데 야구는 사람이 득점을 하는 경기다. 나도 이걸 본 것 같아요.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공이 골대 안에 들어가거나
공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득점이 이루어지는데 나 솔직히 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억지로 짜내는 거. 절대 억지로 짜내지 않아. 당연히 그 멘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멘트인데 그런 시각으로 무슨 구기 종목을 대비를 해도 그러면 거기 안에서 다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런 멘트들 말하면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좀 그래 좀 이렇게 막 손이 오그러들어. 솔직히 제가 축구 마무리에서도 난 야구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축구도 인생이라는 걸 내가 월드컵 보면 다시 생각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야구가 제일 많이 비유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부터 이제 9회까지가 기본 이닝이고요. 동점일 경우에 우리나라는 12회까지 연장 경기를 합니다. 12회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이제 무승부가 있어요. 우리나라 야구는. 뭐 승부차기 같은 건 없죠 여기는. 승부치기라는 게 야구도 있는데 우리나라 야구에서 그걸 하지 않고 이제 국제 경기에서 이제 어쨌든 인위적으로 끊어줘야 될 때 승부치기라는 게 있어요. 반면에 메이저리그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승부가 날 때까지 싸워요. 아 진짜? 그래서 최다 26이닝까지 기록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날이 바뀌었다, 중단하고 다음날 한다라는 기록도 봤어요. 한 이닝에는 3개의 아웃카운트가 주어집니다. 수비 입장에서 보면은 3명을 아웃시켜야 자기들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의 아웃카운트를 두고 타자와 투수가 어떻게 싸우는가? 타자와 투수는 볼 카운트 4개, 스트라이크 3개를 두고 싸우는데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 혹시 정확히 알아요? 아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 왜?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심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딴지 거는 것 같아 미안한데 괜찮아. 맞아요. 그 공평한 경기라고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평성이 없다라는 게 너무 많이 근데 이제 축구도 마찬가지잖아. 심판이 오심하는 것도 축구의 일부다라고 하고 야구도 이제 그런 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스트라이크 존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심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존이 뭐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공간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홈플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루, 2루, 3루 마지막에 밟아야 하는 홈플레이트의 가로폭 위에 있는 공간인데 타자의 무릎 아래부터 한 겨드랑이 정도까지 요 높이를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근데 해요. 타자도 신체 비율이 다 다르고 심판이 보는 그 공간 감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야구는 그래서 심판의 그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해가지고 맞추는 게 또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 심판에 따라서는 이게 볼인데 스트라이크가 될 수도 잡아주는 있고, 데도 있고. 어떤 심판에 따라서는 이게 스트라이크인데 볼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을 봐야죠. 볼을 그러니까 공을 많이 볼 수 있게 다른 선수들이 계속 커팅해줘가지고. 오늘 스트라이크 존은 저 정도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제 나 이건 몰랐네.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공이 들어오면 스트라이크, 그 바깥으로 빠지면 볼인데 스트라이크 3개면 타자가 아웃이 되고요. 볼이 4개면 타자가 1루로 이제 진루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을 때 얘기예요. 근데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든 볼 쪽으로 빠지든 상관없이 타자가 만약에 헛스윙을 했다. 그러면 스트라이크 1개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울이 됐을 때도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야구장 테두리에 파울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타자가 친 공이 파울 라인 바깥으로 떨어지면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을 쳤는데 또 파울이야. 그럼 또 스트라이크예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이후부터는 무한대로 파울을 쳐낼 수가 있어요. 파울로는 아웃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걷어낸다고 그냥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공이 날라오지 않을 경우에 파울 라인 바깥으로 이제 걷어내는 거예요. 근데 투수가 무쇠팔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경기에서 던질 수 있는 공의 개수가 한계가 있거든요. 보통 한 100개 정도 내외로 보는데 그래서 초반에 최대한 공을 많이 던지게 하는 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타자가 뭐 안타도 못 치고 볼넷도 못 받았어. 근데 파울공을 10개 넘게 걷어냈다. 그러면 칭찬을 받습니다.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웃이 되지 않게 컨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리고 타자가 공을 때렸는데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수비수가 잡아. 그러면 타자는 아웃입니다. 근데 만약에 땅에 한번 떨어져서 튕겨진 공을 잡았다. 그럼 주자는 뛰게 되죠. 주자가 뛰고 있는 방향의 베이스로 이제 송구를 합니다. 그럼 각 베이스의 담당 수비수들이 1루수, 2루수, 3루수들이 이제 그 공을 받죠. 근데 공을 받은 수비수가 베이스를 먼저 밟으면 주자는 아웃이 되고 주자가 공보다 먼저 베이스를 밟으면 세이브이 됩니다. 그리고 타자가 친 공이 담장을 넘기면 홈런.
그리고 홈런은 타자뿐만이 아니라 다 아시죠? 루상에 있는 모든 주자를 전부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루였다 하면은 말루 홈런. 이걸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고요. 주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면 솔로 홈런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기본적인 야구 경기 룰이에요. 진짜 야구를 아예 모르시는 분은 아마 이 방송 들어도 약간 룰이 이게 뭐야 뭐 파울 스트라이크 이럴 수 있는데 그럴 땐 주변에서 야구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이랑 같이 야구장을 한번 가셔서 실제로 뭐 경험을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야자라 서광기 씨하고 아니야, 야자를 아니야. 야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머리보다 마음으로 더 많이 느끼는 우리 야구 광기 서 과장님이랑 함께 일부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구는 인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2부에 대해서 야구와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